제인이 테이블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보람이와 함께 올 예정이었거든요. 이모. 멀리서 보람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이 고개를 들자 도윤과 보람이가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보람이가 제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모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보람아. 제인이 보람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 도희를 잃은 이 아이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오래 기다리셨어요? 도윤이 다가오며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내려왔어요. 제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찬이었습니다. 기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질투, 분노, 그리고 그리움. 제인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구나. 기찬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던 제인의 미소였습니다. 이모, 이거 선물이에요. 보람이가 작은 꽃다발을 제인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윤희 할머니가? 제인이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보람아. 도윤이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동안 복수에만 몰두했던 제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제인 씨. 네. 행복해 보여요. 도윤의 말에 제인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보람이와 함께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보람이가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우리 같이 살아요. 응. 삼촌이랑 할머니랑 이모랑 저랑 모두 함께해요. 보람이의 순진한 제안에 제인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아직은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람아,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제인이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모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일. 제인의 말에 보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빨리 하세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멀리서 지켜보던 기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라. 기찬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 중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윤희의 집. 윤희가 거실에서 차를 우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누구세요? 윤희가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자영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히 차려입고 꽃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최자영 씨. 윤희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미안해요. 자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윤희가 자영을 자세히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희가 자영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자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혜 대리한테 했던 말들, 행동들. 자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워 담을 수도 돌이킬 수도 없어서. 최자영 씨. 정말 미안해요. 자영이 윤희 앞에서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제가 도희를, 그 착한 아이를. 자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이 흐릿했지만 그날 밤의 일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도희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도희에게 한 말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자영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윤희가 자영을 바라봤습니다. 분노했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영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병과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윤희가 자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빌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예요. 윤희의 말에 자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라니요? 치매 걸린 것도 조종당한 것도 모두. 윤희가 자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자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우리 이제 그만 싸워요. 윤희가 자영에게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둘 다 자식을 잃은 엄마잖아요. 자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죠. 두 여자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YL그룹 투자개발팀 사무실. 승우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승우야. 네, 상무님. 승우가 공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불러보고 싶어서 왔어. 미란이 승우 앞에 앉았습니다. 다르게요? 승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란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승우야. 네. 엄마가 내 엄마로 살아있는 동안.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우리 최자영 여사님 하나이긴 한데. 승우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서. 미란이 승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승우의 말에 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7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엄마라고 불러주는. 승우야. 네, 엄마. 승우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란이 승우를 안았습니다. 27년 동안 엄마 노릇 못해서. 괜찮아요. 승우가 미란을 토닥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진짜 엄마처럼 할게. 미란이 다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엄마가 나설게. 네. 승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영 엄마도 제 엄마예요. 그래, 물론이지.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둘의 따뜻한 대화를 문 밖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감동했습니다. 상무님과 승우 대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았어. 가족 같은 분위기랄까? 이제 이유를 알겠네. 사무실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YL그룹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돌았습니다. 카페 테라스로 돌아와서 제인, 도윤, 보람이가 함께 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보람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제인이 보람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인 씨.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보람이가 정말 좋아해요. 저도 보람이가 너무 좋아요. 제인이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의 언니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도윤의 눈에 따뜻함이 스쳤습니다. 제인이 보람이에게 보이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삼촌. 보람이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응. 이모랑 삼촌이 결혼하면 저는 뭐가 돼요? 보람이의 질문에 제인과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보람아, 그런 말을. 저는 괜찮아요. 보람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이모가 진짜 이모가 되는 거잖아요. 제인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기찬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기찬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기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정말로 하시는 건가요? 상대방이 망설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텐데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기찬이 제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찬이 마지막으로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아. 미안해. 기찬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기찬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보람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제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제인아, 나 미란이야.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승우가 엄마라고 불러줬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요? 제인이 기뻐했습니다. 고모, 축하해요. 고마워. 미란이 감동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내가 모든 걸 바로 잡아줘서. 미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전화를 끊고 제인이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제인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도윤이 제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행복해요. 제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인은 몰랐습니다. 진짜 위험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기찬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걸. 기찬의 집 거실. 이태호가 정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그 앞에서 어색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호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노숙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태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노숙자가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야, 이리 와봐. 지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응, 이 아저씨가 너 보고 싶다고 하네. 지호가 이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이태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인가? 이태호가 지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분명히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 지호야. 이태호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헐로. 지호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영어 할 줄 아는구나. 네.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지호의 대답에 이태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있구나. 세리를. 이태호가 지호와 잠시 놀아준 후 노숙자에게 말했습니다. 세리 씨는 어디 계신가요? 세리요? 왜요? 노숙자가 경계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태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호와 관련된 30분 후 세리의 방. 세리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세리가 거울을 통해 이태호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태호. 오랜만이야, 강세리. 이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세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여기 왜 왔어? 궁금한 게 있어서. 이태호가 세리에게 한 발 다가갔습니다. 황지호.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호가 어떻게? 내 아들인 거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이태호의 폭탄 선언에 세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 소리야? 지호는 기찬이의 아들이라고. 그만 거짓말해. 이태호가 세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8년 전 너는 내게 유산됐다고 했어. 정말 유산된 거야? 세리가 발악했습니다. 지호는 기찬이와 사귄 후에 생긴 아이라고. 거짓말. 이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얼굴을 봤어. 완전히 나 닮았더군. 세리가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지호는 기찬보다 이태호를 더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했어. 이태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호 출생신고서. 세리가 서류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라니 공란으로 되어 있네. 이태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기찬이가 친아버지라면 왜 이름이 없을까? 그건 인정해, 세리. 이태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호는 내 아들이야. 세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맞아. 맞다고. 세리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지호는 내 아들이야. 이태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숨겨 키운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왜? 이태호가 세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숨겼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세리가 울먹였습니다. 너는 이미 떠날 사람이었잖아. 그래도 말했어야지. 이태호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인데. 말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세리가 맞받아쳤습니다. 너는 책임질 거였어? 당연히. 이태호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세리가 이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 세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호는 이미 기찬이를 아빠로 알고 있어. 그건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면 지호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할까. 세리의 말에 이태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8살 아이에게 갑자기 내 진짜 아빠는 따로 있다고 하면 그래도 알 권리가 있어. 이태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호에게도 나에게도. 그때 방문이 열리며 기찬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기찬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밖에서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기찬아. 세리가 당황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기찬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이태호가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황기찬 씨죠? 네. 지호 아버지로 살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태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맡겠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8년 동안 아들로 키운 지호를 빼앗긴다는 말이었습니다. 지호는 저랑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찬이 맞받아쳤습니다. 아이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태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지호가 기찬을 선택한다면.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는 있어요. 이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져요. 기찬과 이태호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한 명은 8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해온 사람. 한 명은 진짜 혈육인 사람. 세리가 두 사람 사이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지호한테는 말하지 마. 세리가 애원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 거야.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 이태호가 세리를 노려봤습니다. 8년 동안 진짜 아버지 없이 살아온 게.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 지호였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지호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지호야 들어와. 기찬이 지호를 불렀습니다. 지호가 방으로 들어와서 어른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다들 무서운 얼굴이에요? 지호의 순진한 질문에 세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이태호가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들. 8년 동안 보고 싶었던 아들. 지호야. 이태호가 무릎을 꿇고 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응. 아저씨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무슨 얘기요? 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이태호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호야 사실은 YL그룹 제인의 임시 사무실. 제인이 도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제인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태호 씨가 보낸 자료예요. 뭐죠? 세리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 제인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캐서린 신분 도용, 위조 서류, 그리고 이태호 씨와 세리의 과거 관계까지 다 나와 있네요. 제인이 놀랐습니다. 8년 전에 연인 사이였다는 것도. 그런데 여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도윤이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지호 출생 시기를 계산해보면 제인이 계산해보고 경악했습니다. 지호가 이태호의 아들이라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가 이태호를 떠난 후 임신 사실을 숨기고 기찬의 아들로 키운 거죠. 제인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세리가 정말 끔찍한 여자네요. 8년 동안 친아버지와 아들을 떼어놓다니. 그때 제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태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제인 씨, 저 이태호예요. 이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금 세리와 대면 중입니다. 정말이요? 네, 그런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인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계세요? 기찬의 집이요. 제인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가겠어요. 제인이 대답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태호가 당부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좀 험악해요. 전화를 끊고 제인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가야겠어요. 저도 함께 갈게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못 보내죠. 도윤이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해요.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미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미란 고모. 어떻게 여기에? 승우한테서 들었어. 미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태호 씨가 세리를 만나러 갔다고. 네. 나도 가겠어.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끝까지 지켜봐야겠어. 제인, 도윤, 미란. 세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마지막 거짓말까지. 기찬의 집으로 돌아가서 지호가 이태호 앞에서 순진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얘기요?
이태호가 지호를 바라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지호야, 아저씨가. 사실은. 그만. 세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왜? 이태호가 세리를 노려봤습니다. 진실이 그렇게 무서워? 지호가 상처받을 거야.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 이태호가 지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호야, 아저씨가 너희.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누구지? 기찬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제인, 도윤,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왔을까? 들여보내. 이태호가 기찬에게 말했습니다. 제인 씨가 와야 세리도 정신을 차릴 거야. 기찬이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제인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이태호와 세리, 기찬, 그리고 지호. 그리고 새로 도착한 제인, 도윤, 미란.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태호 씨. 제인이 이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세리가 모든 걸 인정했어요. 이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지호가 제 아들이라는 것도. 제인이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까지 거짓말이었네요. 제인아. 세리가 제인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지호한테는 말하지 마. 왜 말하면 안 돼요? 제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실인데.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거야. 그 혼란은 당신이 만든 거예요. 미란이 세리에게 말했습니다. 8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지호가 어른들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모. 지호가 제인을 불렀습니다. 왜 다들 무서워해요? 제인이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호야. 제인이 무릎을 꿇고 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모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응. 이 아저씨는. 제인이 이태호를 가리켰습니다. 지호의 진짜. 안 돼. 세리가 제인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찬의 집 거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지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세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호야. 제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아저씨는 지호의 진짜 아빠야. 지호가 눈을 깜빡거리며 이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아빠? 응.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찬 아저씨는 지호를 사랑해서 아빠 역할을 해주신 거야. 지호가 기찬과 이태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8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기찬 아빠는 가짜 아빠예요? 지호의 순진한 질문에 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8년 동안 진심으로 아버지 노릇을 했는데 가짜라니. 지호야. 기찬이 무릎을 꿇고 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는 지호를 정말 사랑해. 그럼 왜 가짜 아빠가 됐어요? 지호가 기찬에게 물었습니다. 기찬이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건. 기찬이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 지호가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세리가 지호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거짓말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호야, 미안해. 세리가 지호를 안으려고 했지만 지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무슨 거짓말이에요? 지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태호가 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호야, 아저씨가 설명해줄게. 응. 엄마가 지호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일이야. 이태호가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지호가 태어난다는 것도 몰랐어. 왜요? 멀리 있었거든. 지호가 이태호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내 진짜 아빠예요? 그래. 이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지호야. 8년 동안 못 만나서. 지호가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기찬 아빠는? 기찬이 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8년 동안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아이. 첫걸음을 뗄 때도 첫말을 할 때도 함께였는데. 지호야. 기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는 항상 지호가 진짜 아들인 줄 알았어. 그럼 이제는 아빠가 아니에요? 지호의 질문에 기찬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혈연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니야. 기찬이 고개를 들어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항상 지호의 아빠야. 진짜로요? 진짜로. 기찬이 지호를 안았습니다. 혈이 섞이지 않아도 아빠는 지호를 사랑해. 이태호가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8년 동안 기찬이 자신의 아들을 사랑으로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함. 동시에 그 8년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 황기찬 씨. 이태호가 기찬을 불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찬이 놀란 눈으로 이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지호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기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겠어요. 뭐라고요? 기찬이 일어났습니다. 지호를 데려가시겠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태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친아들인데. 안 돼요. 기찬이 소리쳤습니다. 지호는 저와 살아야 해요. 무슨 근거로요? 8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했으니까.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지호의 아버지예요.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라니 공백이잖아요. 이태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제가 친아버지라는 게 증명될 거고. 두 남자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한쪽에는 8년간의 사랑과 추억. 다른 쪽에는 혈연이라는 절대적 사실. 제발. 기찬이 이태호에게 애원했습니다. 지호를 빼앗지 마세요. 빼앗는 게 아니에요. 이태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래 제 것을 되찾는 거죠. 지호는 물건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럼. 하지만 친아버지와 함께 살 권리가 있어요. 제인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 제인 씨. 기찬이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지호 의견은 들어보지 않을 거예요? 제인의 말에 모든 사람이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호가 어른들의 시선을 받으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지호야. 제인이 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랑 살고 싶어? 지호가 기찬과 이태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무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괜찮아. 제인이 지호를 달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돼. 그때 노숙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노숙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경악했습니다. 뭐? 지호가 기찬이 아들이 아니라고. 네. 이태호가 노숙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지호는 제 친아들입니다. 노숙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8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운 거야? 그렇게 되는군요. 노숙자가 세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여우야. 어머니. 세리가 노숙자를 피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남의 자식을 키웠다고. 노숙자가 세리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8년 동안 속였어. 기찬이 노숙자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노숙자가 기찬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너도 바보야. 8년 동안 속은 걸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기찬이 무력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지호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는데. 어머니. 기만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신적 장애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상태였습니다. 왜 싸워요? 기만아. 노숙자가 기만을 달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기만이 세리를 보고 갑자기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 저 사람 무서워. 기만이 노숙자 뒤로 숨었습니다. 세리가라고 해. 세리가 기만의 반응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기만이 왜 자신을 무서워하는 걸까요? 기만 씨, 저 기억해요? 세리가 기만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안 돼. 기만이 더욱 떨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밀었어요. 뭐라고? 노숙자가 놀랐습니다. 기만아, 무슨 소리야? 계단에서 밀었어요.
기만이 세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쳤어요. 모든 사람이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만을 계단에서 민 것을. 아니에요. 세리가 발악했습니다. 기만 씨가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미란이 세리를 노려봤습니다. 기만이 왜 착각을 해? 정신적 장애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때 일은 기억할 수 있어. 도윤이 세리에게 말했습니다. 외상성 기억은 더 선명하거든요. 세리가 벽에 몰렸습니다. 신분 도용, 지호 친부 숨기기, 기만 폭행. 모든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인정해. 기찬이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기찬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배신감과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 기찬아, 그게 아니야. 세리가 기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저리 와. 기찬이 세리를 밀어냈습니다. 이제 그만해. 기찬의 폭발에 지호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앵앵. 이태호가 지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호야. 무서워요. 지호가 이태호 품에서 떨었습니다. 이태호가 지호를 달래면서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가 자랄 수 없어요. 뭐라고요? 기찬이 이태호를 노려봤습니다. 지호를 제가 데려가겠어요. 이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제대로 키우겠어요. 안 돼. 기찬이 절규했습니다. 지호는 제가 키워야 해요. 왜요? 8년 동안 아버지였으니까. 기찬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지호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모두 잃었지만 지호만큼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 씨. 이태호가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지호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연히 사랑해요. 그럼 지호에게 좋은 것이 뭔지 생각해보세요. 이태호의 말에 기찬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지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자신과 함께 사는 것? 아니면 깨끗한 신분의 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기찬이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호는 여전히 이태호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호야. 기찬이 조심스럽게 지호를 불렀습니다. 응. 아빠가. 미안해. 기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을 보게 해서. 지호가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기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느꼈습니다. 기찬 아빠. 응. 저는 아빠가 좋아요. 지호의 말에 기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이태호도 바라봤습니다. 이 아저씨도 진짜 아빠니까. 지호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8살 아이가 어른들의 갈등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모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뭐? 지호가 너무 힘들어해요. 제인이 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이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기찬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태호가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 씨, 당신은 지호와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8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이 더 이상 아이 곁에 있으면 안 되죠. 세리가 절망적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발 지호만은 안 됩니다.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호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세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거짓말의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찬의 집 1시간 후. 제인, 도윤, 미란이 지호를 데리고 거실을 떠난 후. 세리가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고 이태호는 전화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친권 소송 준비해주세요. 이태호의 목소리가 세리의 귀에 들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세리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호를 포기할 수는 없어. 이태호가 전화를 끊고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어요. 뭐를? 진짜 캐서린은 어디 있어요?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이것도 카드로 써야겠어. 말 안 할 거예요? 이태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겠네요. 알았어. 세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계산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이태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지호와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줘. 안 됩니다. 그럼 캐서린 이야기는 끝. 세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태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세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기회는 한 번이면 충분해. 같은 시간 기찬의 방. 기찬이 혼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연락처가 떠 있었습니다. 모두 위험한 사람들의 번호였습니다. 제인이가 모든 걸 망쳤어. 기찬이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기찬이 그중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황기찬. 아, 회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음흉했습니다. 일이 생겼어요. 기찬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어요. 어떤 카드 말씀이시죠? 강재인. 기찬의 눈에 광기가 스쳤습니다. 완전히 끝장내야 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미 잃을 게 없어요. 기찬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전부 다 잃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실행할까요? 내일부터. 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인이가 완전히 안심하고 있을 때. 전화를 끊고 기찬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미안해, 은호야. 기찬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모든 걸 망쳤어. 기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심도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때문에. 모든 게 제인이 때문이야. 노숙자의 방. 노숙자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때가 됐군. 노숙자가 한 장의 사진을 들고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연과 한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윤희의 남편이었습니다. 하하. 자연 그년도 비밀이 있었지. 노숙자가 더 많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자연과 윤희 남편의 은밀한 만남들. 이걸로 자연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 노숙자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기자님? 특종 하나 줄까요? 최자연과 관련된 충격적인 과거가 있어요. 노숙자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윤희 남편과의 불륜 관계예요. 그리고 그 불륜 때문에 일어난 화재 사건까지. 노숙자가 계속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모든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노숙자가 혼자 웃었습니다. 제인이 그년. 할머니를 너무 우습게 봤어.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주지. YL그룹 제인의 사무실. 제인이 책상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아서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도윤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제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리도 포기한 것 같고 기찬도 체념한 것 같고. 다행이에요. 도윤이 제인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제인아, 승우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이요? 오성이랑 화해했대. 미란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인정했어. 정말 다행이네요. 제인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가족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야. 미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조용한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기찬이나 세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까? 미란의 말에 제인과 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 이미 다 끝났어요. 세리는 모든 게 들통났고 기찬은 도망갈 데도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윤도 제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제인 씨 말이 맞아요. 이제 정말 새 출발만 남았어요.
미란이 두 사람의 낙관적인 분위기에 안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걱정하나 보네. 좋은 일만 생각해요. 제인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저녁 제인의 집. 제인이 도윤, 윤희, 보람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족 분위기였습니다. 이모, 내일도 같이 놀아요. 보람이가 제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뭘 하고 싶어? 공원에 가서 그네 타요. 좋아. 제인이 보람을 안아주었습니다. 도윤이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구나. 제인 씨. 네. 내일 시간 되면 같이 나가요.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데이트라도 할까요? 데이트요? 제인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윤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너희들 보니까 정말 잘 어울린다. 빨리 결혼해. 할머니. 제인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이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위험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자정 제인의 집 근처. 검은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제인의 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타겟 확인.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일 계획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좋아. 기찬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실수하지 마. 알겠습니다. 남자가 제인의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제인의 집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위험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리의 은신처. 세리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게 꾸몄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세리가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호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 세리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무색무취의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미안해, 지호야. 세리가 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 없이 살 수 없어. 세리가 병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지막 결전을 앞둔 사람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숙자의 집. 노숙자가 기자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최자영이 친구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노숙자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만나서 모든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터지면 대박 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노숙자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제인이 그년.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야. 할머니를 건드렸으니 각오해야지. 기찬의 은신처. 기찬이 핸드폰으로 여러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요. 제인이 주변 사람들부터 하나씩. 기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승우, 미란, 도윤. 순서대로. 마지막에 제인이. 기찬이 은우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복수해줄게. 제인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기찬의 눈에 광기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제인의 사무실. 제인이 평상시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미 여러 방향에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세리의 마지막 발악. 기찬의 복수 계획. 노숙자의 음모.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 폭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제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제인 씨, 저 이태호예요. 이태호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세리가 지호를 만나러 온대요. 뭐라고요? 제인이 놀랐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기찬의 집이요. 지금 가겠어요. 제인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세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무언가 저지를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제인이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낯선 남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타겟 움직임 시작.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보고했습니다. 추적 개시합니다. 드디어 모든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대결이 오늘 하루 안에 모든 것이 결판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제인이 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창과 세리의 마지막 발악이 성공할까요?